문재인이 김정은한테 보낸 서사문 2. 선언대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 적화 공작.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남한에서 북한 김정은 앞으로 충성을 맹세하는 선언문인 서사문을 보낸 것으로 판명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서사문에 서명이 있는 현직 대통령인 문재인을 포함한 한국 내 좌익이 얼마나 서사문에 따라서 한국의 적화 공작을 해왔는지를 밝히고자 합니다. 서사문의 수행과제대로 진행해온 한국 적화 공작. 문재인이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펴온 정책들을 서사문에 쓰인 10가지 수행과제와 대조해보면 일치하는 구석이 여럿 있습니다. 먼저 서사문 두 번째 항목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을 박근혜 괴뢰패당을 심판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이를 위해 세월호 사건으로 흥분된 국민 정서를 범국민적 반미, 반정부 시위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2014년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건은 일본에서도 보도되었는데 한국에서는 발생 후 몇 년 동안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보도 여론이 조성되어 갔습니다. 또 그 후 박근혜 스캔들의 때에는 문재인 스스로 촛불 시위의 선두에 서서 2017년 대통령 탄핵 결정까지 리드하는 등 서사문 내용을 스스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서사문의 세 번째 항목에는 이런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지속적인 투쟁을 통해 악질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원천 무력화하고 주한미군을 남반부에서 완전히 쫓아내기 위해 결사항전을 준비하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정치공작과 간첩 침투, 반정부 운동 단속을 임무로 반공방파제 역할을 해온 한국의 정보기관입니다. 문재인이 대통령 취임 직후 가장 먼저 지명한 자리가 바로 국정원장 자리로 현재까지 친북 핵심 인사인 서훈과 박지원 2명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자신도 서사문 서명자로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더구나 문재인이 박지원을 국정원장에 임명한 것은 서사문이 공개된 후인 2020년 7월 29일의 일이었습니다. 서사문 네 번째 항목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6.25 조선전쟁 이후 단과 수령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남조선의 전사들을 남조선 감옥에서 석방시켜 그들에게 민주애국열사의 명예를 안겨주기 위해 모든 법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가장 큰 공산주의 혁명운동은 민주화운동으로 알려진 1980년에 발생한 공산주의 혁명운동 광주 사건입니다. 역대 좌익 정권이 운영해온 광주 사태의 진실 조작 움직임은 문재인 정권에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 사건에 대해 해설한 동영상을 작성했으니까 그쪽을 보십시오. 서사문 다섯 번째 항목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쪽 정부의 경찰, 검찰 등 사법부와 행정부에 침투하여 정부의 행정기능을 마비시키고 김정은 장군님의 지도와 영도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정권의 비리 의혹을 조사해온 것은 검찰이었으나 문재인은 검찰개혁이라고 칭해보다 권력이 강한 사실상의 대통령 직속기관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설립했습니다. 나아가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 법무장관에는 친중국파인 추미애를, 대법원장에는 좌익단체 전교조를 합법화한 김명수를 임명했습니다. 서사문 7번째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총련의 후신인 한대련을 통해 남조선의 진보적 대학생 청년들에게 주체사상과 장군님의 위대성을 널리 선전하고 반미 반정부 폭동과 시위를 조직, 지도하여 남조선 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한 총련과 한대련은 한국의 좌익 학생운동단체로 1998년 이후 여러 차례 대법원으로부터 반국가단체 활동에 동조하고 이를 찬양 고무하는 이적활동을 하는 이적단체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전신은 1980년대 운동권 단체인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전대협이며 현 문재인 정권 내에서는 학창시절 전대협 의장을 지낸 이인영과 임종석이 요직을 맡고 있습니다. 서사문 8번째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교조를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막스 레닌 공산주의 사상과 김일성 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교육을 강화하여 남조선 청소년들을 미래의 확실한 장군님의 혁명전사로 키우겠습니다. 전교조는 과격한 반일 사상으로 알려져 한국의 일교조라고도 불리는 좌익단체 전국교직 원노동조합을 말합니다. 2007년 1월 18일에는 전교조 홈페이지에 북한 포스터를 올려 체제를 찬미 선전하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관련자들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같은 해 5월에는 전교조 교사들이 180명을 빨치산 추모제에 동원하는 등 국내에서 강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의 2013년 10월에 비합법 단체로 지정되었으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권 하에서 합법화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서사문에 쓰여진 수행과제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착실히 실행되어 온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 대한 한국인의 갈망. 이 서사문은 저널리스트 시노하라 조이치로 씨가 파이프역이 되는 인물을 통해 한국의 옛 좌파 활동가들의 그룹으로부터 입수한 것으로서 밝혀졌습니다. 서사문의 진위에 대해서는 전직 노동당 간부나 군 간부를 포함한 탈북자와 미군 관계자들에게도 협조를 얻어 이를 뒷받침하는 조사를 했습니다. 탈북자들은 일제히 이 서사문은 진품이다. 탈북 이전에는 비슷한 문서를 여러 번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의 국가보안법에 의한 단속을 우려해 문재인의 서명을 문재임으로 표기하는 등 개인명의 한글 철자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리어 신빙성의 높이를 증명했다고 시노하라 씨는 이야기합니다. 왜 한국이 아닌 일본 언론에 게재되었는가 하면 작용 편향된 현재 한국 언론의 현황이 배경에 있습니다. 사실 2017년에도 서사문의 앞부분만이 한국의 일부 방송국에서 보도된 적이 있지만 이미 문재인 정권 하에서 언론 작용화가 가속화되고 있던 시기라 서명 부분을 포함한 모든 문서의 공개에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거기서 서사문의 정보처인 전 좌파 활동가들의 한국 내의 매스컴은 좌파에 억제되어 있어 자유롭게 발신할 수 없다. 일본에서 공개해 문재인 정권이 진행하는 친북 기조의 개혁 노선에 대해서 그 위험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과 동시에 해외에서 폭로함으로써 한국 내에 영향을 주고 싶다고 하는 절실한 소망에 응하는 형태로 일본에서 보도된 것입니다. 실제로 시노하라 씨가 서사문을 공개한 직후부터 서사문과 서명자 명단 사본을 한국에서의 반문재인 시위 현장에서 배포하거나 기사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해 청와대 앞에서 읽는 유튜브 영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등 한국 보수 인사들의 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시노하라 씨에 따르면 목숨을 걸고 이 서사문을 고발한 사람들은 이미 한국 밖으로 망명해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한국 사람을 한꺼번에 생각하는 풍조가 있습니다만 이번 서사문을 고발한 사람들처럼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켜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공산주의 세력에 휩쓸려 작용화된 한국을 되찾기 위해 일본이 공산주의의 위험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공산화 위기에 처한 한국을 그냥 지나쳐도 되는 걸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